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실을 추적하는 채널 청춘교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연쇄살인마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3개월 만에 의문사한 아들, 완벽한 연기로 모든 사람을 속인 며느리, 그리고 6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진 소름 끼치는 진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충격적인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와 정의 실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의 결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에게 며느리 유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단정함과 싹싹함, 그리고 제 아들을 향한 극진한 애정은 저의 모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들을 좋은 여자에게 장가보냈다는 안도감에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던 때 저희는 온 가족이 모이는 첫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풍요로운 그림 같았습니다. 며느리 유리고 고운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 부치는 것을 말리며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시어머님은 앉아서 쉬셔야죠. 라며 저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저는 복이 넘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고 유리의 정성에 감복했습니다. 유리야, 너는 정말 복덩이다. 우리 준영이가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제가 진심으로 건넨 칭찬에 유리는 수줍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차가운 계산과 소름 끼치는 계획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며느리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준영이는 결혼 후 유리가 매일 챙겨주는 영양제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다고 저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엄마, 유리 덕분에 속도 편하고 피로도 싹 가시는 것 같아. 예전엔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이젠 아침에도 거뜬해. 저는 며느리의 정성, 어린 간호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절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가 정성껏 끓인 맑은 소고기 뭇국은 모두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유리는 함께 준영이 옆에 앉아 뭇국과 함께 노란색 알약이 담긴 작은 약통을 건네며 마치 엄마처럼 잔소리했습니다. 여보, 이건 꼭 챙겨 먹어야 해. 당신 건강 내가 지켜줄게. 오늘은 명절이니까 더 든든하게 먹어야지. 준영이는 유리의 사랑스러운 잔소리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모두가 화목하게 명절 음식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엄마,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생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차가운 석고상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준영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놓인 술상을 엎었습니다. 술병과 접시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준영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화목했던 명절 아침은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친척들의 비명과 혼란,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가 뒤섞이며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지만 본능적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그때 온 집안 식구들이 비명과 혼란에 빠져 있는 와중에 며느리 유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축하며 어머니, 제가 정신 차릴게요. 준영이 얼른 병원에 가야 해요. 명절 손님들은 제가 정리할 테니 어머니는 준영이만 따라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며칠 밤을 새우며 아들을 지켰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심장마비이며 독성 물질 중독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 심폐소생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병실의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유리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 그녀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하고 목적지향적이어서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네, 계좌번호 보내드렸습니다. 명절이라 다들 정신없을 때 처리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로서의 제 역할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제 처리해 주세요. 저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돌아섰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준영이는 괜찮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성공에 대한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추석 명절이 저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제 며느리의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제 아들 준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첫 추석 명절 직후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제 세상은 온통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온통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영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두가 망연자실했죠. 며느리 유리는 그 와중에도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을 대할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리 준영이 좋은 곳으로 가야 할 텐데 라며 연신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상주 자리를 지키며 밥 한 술 뜨지 않고 오직 슬픔에 잠긴 며느리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필요할 때만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유리를 보며 참 착한 며느리다. 어쩜 저리 마음씨가 고울까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앞서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가 왠지 모르게 소름 끼쳤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 혼자 이질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슬픔은 진실이었지만 그녀의 슬픔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연기자의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추석 명절 직후의 장례식이어서 문상객들 놓고 간 명절 선물 세트가 빈소 한쪽에 수독이 쌓여 있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저는 며느리가 그 선물 상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슬며시 다가가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명절 선물 상자에 숨겨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사망 시 즉시 지급, 사고 발생 1개월 이내라는 조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그것도 명절 직전에 갑자기 사망한 아들의 보험이
왜 이렇게 긴박한 지급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 서류를 명절 선물 상자에 숨겨두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본 순간 머릿속에 모든 의문이 하나의 차가운 사실로 수렴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계획적으로 명절을 노려 아들을 죽였고 보험금을 타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저 잘못 본 것이라고, 며느리가 혹시나 생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통화 내용과 이 서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는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할 때쯤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준영이의 영정사진을 배경으로 한 장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 밑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명절 사고라 경황이 없네요. 오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위로의 마음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금주 김유리. 저는 이 게시물을 본 순간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며느리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가짜였고 그녀의 슬픔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돈 때문에 죽인 거구나.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가 악마였다니. 이 모든 의심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이 될 지옥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 아들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노트북과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일기장에는 결혼 전후의 준영이의 심경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가 준 영양제를 먹고 나면 속이 더 안 좋은 것 같다. 특히 아침에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된다. 하지만 유리가 정성껏 챙겨준 거라 말할 수도 없고 괜찮겠지. 명절 끝나고 병원에 가봐야겠다. 일기장의 글귀는 명절 아침 준영이가 속이 안 좋다고 말하며 쓰러졌던 순간과 겹쳐지며 저의 의심을 단 하나의 확실한 진실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준영이에게 독약을 먹여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을 향한 배신감,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증오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위선적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확신은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명예와 진실을 위해 냉철하고 집요하게 며느리의 뒤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아들의 사망 신고를 위해 구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서명이 위조된 것 같지 않나요? 공무원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 미리 서명받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준영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얼른 혼인 신고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냉정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위조까지 감행하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살인 계획을 위해 혼인 관계부터 서둘러 완성하려 했던 그녀의 잔혹함에 저는 몸서리 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준영이가 가입한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치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처럼 행세하며 직원과 상담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영이가 가입한 거액의 생명보험 5억 원의 수익자가 유리를 만난 지
단 한 달 만에 유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영이와 유리가 연애를 시작할 무렵 이미 살인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이 사고 발생 1개월 이내라는 특약이 걸려 있었고 며느리가 명절 직후부터 계속해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 진단서는 언제 나오는지, 보험금 지급은 언제 되는지를 재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일반적인 유족의 태도는 아니었다며 조심입니다. 저 귀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여자는 돈 때문에 제 아들에게 접근했고 결혼이라는 가면 뒤에 독약을 숨긴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유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쓰던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기 2주 전 유리가 몰래 아들의 노트북으로 비소, 소량 복용 시 증상, 심장마비 유발 독극물, 급성 위장, 장애, 유발, 약물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사전 학습하고 명절 아침을 실행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썼던 일기장의 내용, 보험 서류, 며느리의 SNS 캡처본, 그리고 노트북 검색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 아들이 독살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한 거예요. 제발 부검을 해주세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결혼 3개월, 추석 명절 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단순한 노파의 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경찰관은 어머님, 저희도 바쁩니다. 고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은 폐륜입니다. 단순 병사로 이미 처리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제 말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법이 아닌 저의 집념만이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2번 죽일 수는 없다. 저는 경찰서에서 나와 곧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검찰청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저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준영이가 썼던 일기장의 내용, 명절 아침에 쓰러진 경위,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 시점의 모순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의 간절함과 논리적인 주장은 마침내 한 검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의 보고 날 조용히 어머님,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검찰청을 찾아갔고 마침내 검찰청에서 부검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부검 승인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집념, 그리고 아들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부검 승인서를 받은 날, 저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경찰이 외면했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사였습니다. 며칠 후 검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준영이에게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투여된 것이 아니라 23개월간 소량씩 꾸준히 투여된 흔적입니다. 독극물입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영양제가 바로 독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 후 3개월 동안,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 동안 서서히 독살당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편을 서서히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입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잔혹함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살인죄로 며느리 유리의 체포와 수사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는 한 발 앞서 도주했습니다. 그녀는 부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녀는 완벽한 살인범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잡기 위해 제 인생의 전부와 맞먹는 돈을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 그리고 복수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유리의 과거 모든 행적을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리의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그녀의 인생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주세요. 며칠 후 탐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며느리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2번의 결혼과 2번의 남편 살해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연쇄 살인마입니다. 탐정이 보내준 서류에는 며느리 유리가 이미 2명의 남성을 상대로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리를 만난 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안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사망 시에는 모두 유리가 거액의 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만날 때마다 보험금의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꾼처럼 희생양을 물색하고 결혼이라는 이름 뒤에 독약을 숨겨 천천히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무려 3명의 남편이 희생된 것입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유리가 제 아들에게만 이런 짓을 벌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를 상대로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사람의 가면을 쓴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주세요. 그 사람들도 저처럼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한 남성의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도 죽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심장이 튼튼해서 마라톤까지 하던 아이였는데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연대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며느리에게 당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저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연대는 며느리에게는 상상도 못했을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법이 외면한 정의. 이제 어머니들의 집념이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가 지방의 한 은신처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통쾌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있으니 법이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첫 재판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 유리는 모든 죄를 부인하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뛰어난 말솜씨와 법률, 지식을 동원해 저희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정황 증거로 격화시켰습니다. 며느리는 피고석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의 지병으로 인한 급사입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망상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며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심지어 비소 검출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교묘하게 모든 증거를 부인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남편을
극진히 사랑했으며 독극물은 단순한 오염 가능성일 뿐이다. 고인을 2번 욕고인은 행위를 멈춰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판사마저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법정은 그녀의 연기력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모은 모든 증거가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정의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법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 아들을 2번 죽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저를 조롱하며 이제 자유다. 어머니, 마음 편히 사세요.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손댈 수 없거든요. 당신 아들의 목숨값으로 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극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비웃는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법이 벌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 라며 사적인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사, 그리고 복수를 완성할 집념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숨 쉬는 것조차 불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 여자의 뒤를 쫓겠습니다. 이젠 제가 판을 바꿀 차례입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고 집요하게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죄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새로운 사냥새로운 남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계획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이 외면한 정에 이제 어머니의 집념이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 유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무죄 선고 후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오히려 더 두꺼워졌지만 저의 냉정한 분노와 집요함은 그녀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의 집 주변을 서성였고 그녀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만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죄 선고 후보란 듯이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목숨값으로 얻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4번째 희생양을 물색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냥은 매우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다시는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만나는 모든 남자에게 익명의 편지와 함께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의 부검 결과, 다른 2 남편의 사망 기록, 심지어 며느리가 비소를 검색한 인터넷 기록 캡처본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을 돈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 희생양입니다. 그녀의 이전 남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며느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남자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세한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창밖을 불안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수의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미친 노인 취급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여자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제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저 여자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노인이 저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과거 행적이 드러났고 그녀가 연쇄 살인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저에게 어머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희가 수사를 계속할 테니 어머님은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계속 추적했고 그녀의 새로운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는 정신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괴롭히세요? 제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그녀는 길거리에서 저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내 아들을 돈 때문에 죽였어. 너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죄를 씻어야 해. 저는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그녀가 가장 믿는 친구에게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 사람들 다 보냈잖아. 독극물 쓰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하아,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아? 경찰도 날 못 잡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잡을 수 있겠어? 내 능력은 아무도 못 이겨. 이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오만함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든 악행을 담은 녹취록과 기타 증거를 들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연대와 저의 집념이 모여 마침내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후 저희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제가 모은 결정적인 녹취록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용기 있는 재수사 요청으로 인해 사건은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유리는 더 이상 뻔뻔한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압도적인 증거와 증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증인석에 올라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며느리의 잔인함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 사람들 다 보냈잖아. 독극물 쓰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비로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뉘우침이 아닌 계획이 실패했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제 말을 기다리는 법정 사람들을 보며 이 마지막 한 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외쳤습니다. 유리, 너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내 친정 엄마와 오빠에게도 똑같이 돈 때문에 몹쓸 짓을 했지. 그들에게 장애를 입히고 그게 자랑이라고 웃었지. 내가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어. 너는 연쇄 살인마일 뿐이다. 내가 내 아들에게 준 영양제가 독약이었듯이 너의 모든 행동은 악마의 거짓이었다. 저의 외침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유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끔찍한 진실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쇄 살인 행각,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이용한 잔인한 보험 사기 범죄까지.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며느리 유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살아있는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저는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의가 승리한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회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저의 길고 긴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저는 후련함과 동시에 텅 빈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자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준영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때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수에게서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준영이가 남긴 녹음 파일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준영이가 결혼 전후 유리가 준 영양제를 먹고 속이 안 좋다며 혼자서 녹음했던 음성 메모였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준영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은 힘든 듯 하지만 저를 걱정하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사실 유리가 준 영양제를 먹고 나면 속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아침에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속이 메스껍고 힘들어. 그런데 유리가 나를 너무 아껴서 주는 거라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 나는 이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 나 믿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꿈이야. 엄마, 고마워. 사랑해.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위해 싸워준 저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는 저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준영이의 진심이 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제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들이 제게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사회적 선행으로 승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사제와 보험금으로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털어 아들 준영이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희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저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저희 마음속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 집념과 아들의 용기,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준영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준영이의 이름으로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준영재단을 설립한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인 준영은 저에게 단순한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저와 같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어떻게 경찰의 외면을 딛고 법의 실패를 넘어섰으며 결국은 정의를 실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 이야기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억울하게 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피해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어머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 준영이가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준영이의 사진을 매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 대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제 아들은 악마 같은 며느리의 손에 희생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이 영상의 사람들에게 정의를 위한 투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정의를 향한 집념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리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분노할 시간에 저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치유와 희망만이 남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의 집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한 생존자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저에게 싸울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잔혹한 계획 속에서 준영의 마지막 진심을 발견했고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 6만 자의 이야기가 담긴 이 길고 긴 싸움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외면, 법의 실패 앞에서 저는 좌절했지만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의 연대, 그리고 저를 믿고 도와준 사설 탐정, 그리고 검사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연쇄살인마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꺾이지 않는 집념이 어떻게 거대한 불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제 아들 준영이에게 헌사를 바칩니다. 준영아, 너는 억울하게 희생되었지만 너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단다. 이제 엄마는 너에게 약속할게. 준영재단을 통해 이 세상의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이 대본의 모든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의 수익금 전액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준영재단에 기부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진실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